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 주역들의 포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같이 포럼에 참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뿌리내린 4.19 혁명의 주역으로서의 이번 포럼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뜻깊은 역사적인 자리를 광주 3.15 의거 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갖게 됨을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61년 전 불의와 독재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정의로운 함성이 대체에 올려 대지에 올려 퍼졌습니다. 온 국민이 독재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날에 일어난 것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3.1 운동과 강주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4.19 혁명의 숭고한 가치는 5.18 민주화 운동과 87년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지금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하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에 앞선 광주 3.15 의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100년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항쟁이었습니다. 광주 3.15 의거는 이전에 마산 의거보다 3시간 앞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노릇돌을 놓았습니다. 광주 3.1 의거와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서막을 울렸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 시는 이날을 기념하고 민주 역사의 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금남로 공원에 3.15 의거 표지석과 4.19 광주 역사공원에 4.19 혁명 기념탑을 건립했습니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굳건히 발딛고 설 때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당당하게 미래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 위대한 역사의 의미와 가치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되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4.19 혁명 주역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세워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깊이 있는 논리의 시간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광주 3.15 주역을 비롯한 4.19 혁명 각 관련 단체 대표 그리고 뜻깊은 행사 개최를 애써주신 이정재 광주 3.15 기념사업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이 직접 오셔서 대동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축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규 박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건 별로 없고 여기 유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는 빛거울로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역사의 그 부비부비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역사의 부비부비마다 장관 역사 가운데서의 이 빛거울 광주는 그때마다 역사의 그 선두에 섰고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질을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그 팬데믹이라는 이제 미중의 이러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3.1 의거와 또한 4.19의 정신적인 가치를 재충전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지금 이정재 위원장과 그다음에 광주시장 또 기타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족의 민족 정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역사와 민족에 대한 인생의 기초를 상징하는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광주는 그러한 민족 정기가 도도히 흐르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민족 정기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정치사학자인 에드워드 찰스 메리엄이 얘기한 소위 미란다, 찬미의 상징, 기념식이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걸 잊지 않고 지키는 소위 미란다라는 찬미의 상징.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희생된 3.15와 4.19에 희생된 모든 영령들에 대한 위대한 행위에 대한 그걸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남겨주는 소위 크레덴타 신뢰의 상징이라는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4.15 정신에 대한 이런 걸 다시 기억하고 재충전한다는 것은 소위 메리암이 얘기하는 참여의 상징과 그 다음에 신뢰의 상징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EH가라는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는 우리 과거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가 결과적으로 그 역사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찰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일의 과거인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과거의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 새로운 미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베네딕트 앤더슨이 얘기한 소위 나폴리티크 메모아 기억의 정치, 다시 말하면 그 장소, 광주는 광주, 마산이면 마산, 서울은 서울, 그 장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억, 이것을 간직한다는 것. 또한 노라가 얘기하는 소위 그 장소에 대한 기억 같은 것,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후세에 남겨주고 또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엄혹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60년 전에 우리가 행동했던 그 행동이 오늘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엄숙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새로이 출발하는 수 있는 소위 민족 지도자의 가운데에서 책무를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시작하는 3.15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실질적으로 4.19 현장에서 뛰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 갖고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가지고 있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모든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회의를 또 포럼 가질 때 축사가 먼저냐 격려사가 먼저냐 이런 순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축사를 두 분이 하시고 이제 우리 격려사는 우리 조연만이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나오셔서 축사에 대해서 약하죠 시간. 한 말씀. 박 회장님 원체 정신하셔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4.19 혁명 공론자회 서울 지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럽니다. 과연 우리는 광주 3.15, 마산 3.15, 2.28 등등에서 그 역사의 흔적을 지워지는, 없어지는 그런 기록들을 되새김하고 살려서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장소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의 흔적은 4.19의 태동으로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61년 전에 태동된 그 4.19의 위대한 자유민주 정의는 그 불꽃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나오는 4.19의 위대한 정신이 왜 꺼져가야 됩니까? 왜 사라져야 됩니까? 왜 없어져야 됩니까? 4.19의 정신이 없어지면 오늘 이 모인 3.15 정신도 결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정신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민주주의의 태동을 세계에 선포한 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희생과 목숨과 정열을 바쳐서 태동된 것이 바로 4.19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4.19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4.19를 살립시다.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활활 타는 불꽃으로 만듭시다. 그것이 우리의 민족 정기고 그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태동시키는 바로 힘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 바쁜데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흘러간 역사를 되새기고 역사의 흔적들을 상기시킨다는 중요한 장소에 제가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 서울지부장은 동대문 구청장 가장 모범적인 청장으로 그때 이름났었죠. 바로 그분이라는 종이시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격려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격려의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조인영 교수님, 현재 4.18 기념사업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 책을 맡고 있는 조인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 3.15 안 들려요. 맞춰서. 네, 3.15 단체 여러 기업들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광주에서
남쪽에서 여러 어른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 보는 것이다.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전쟁사를 썼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연합군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중동을 다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지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겼습니다. 이 전쟁사를 놓고 페르시아에서 보는 견해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 보는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예컨대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미명에 일어났는데 남한에서 보는 견해하고 북한에서 보는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남쪽에서는 남침으로 보고 있지만 북쪽에서는 북침으로 보는 그런 경향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왜곡인 것입니다. 역사의 왜곡, 편향성입니다. 저는 4.19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6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제가 4.18을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3.15 다음에 곧바로 4.19가 되라고 4.18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포스코에서 한 행사에도 전부 4.18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행사 진행표에도. 만약에 4.18에 천일백화점에서 난동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그 다음날 4월 19일날 공포되지 않았으면 4.19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역사를 홀대하는 것입니까? 있었던 그대로는 것입니다. 아까 광주도 3시간 전에 일어났으면 일어난 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 본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일어나서 자코뱅당의 입장에서 보느냐, 지용주당의 입장에서 보느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이라는 입마이 깜프는 순수 이성이라는 걸 내걸고 그걸 다시 해결이 다시 또 정리를 하고 피테라든가 프리드리 엥겔스라 랑케라는 사람은 레폴드 랑케라는 사람은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 보는 것이다. B.S. 아이겐트리 게메슨 이스트 역사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버틀러라는 학자는 역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very day is what it is and not another thing. 역사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이 신의주 의거 사건이 의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항우 의거를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당 세력이 언제가 무너지는 날 이 신의주 의거와 항우 의거는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평양과 서울에서 4.19 혁명과 신의주 의거에 대한 재평가를 진실을 밝혀내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우리 조 교수님한테 더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그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4.19 혁명 주역들의 포럼. 주역들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4.19 혁명 역사를 보자면 대구 이판에서 많은 활동을 그때 60년 2월 28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주역들 중에서 한 분이신 우리 권준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날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우리 김 처장이 이리 오셔서 6분 되면 종을 땡 치십니다. 7분 되면 종을 심하게 치세요. 이렇게 하죠. 네, 우리 여기 앉으세요. 우리 김 처장 광주 3.15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소라서 박수가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19 혁명 당시에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는
저보다 혹은 저희들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많이 모든 분들이 다 계시는데 날짜별로 보니까 228이 제일 먼저라서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잠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해방 후의 첫 번째 학생 민주화 운동인 228 대구 228 학생 운동에 대해서 그 실상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228이 일어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쟁 직후에 무질서 그리고 빈곤의 만연 그 다음에 전쟁의 피로감 그 다음에 국민들의 체념 이런 게 뒤엉켜서 사실상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건 뭐 여러 선배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부정, 부패 그리고 또 정권 연장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획책 내지는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22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은 왜 일어났느냐? 단순히 보면은 그 한 통의 전원통신문이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 사흘 전 2월 25일 날 대구 시내의 전 중고등학교에 전원통신문이 하달됩니다. 모든 학교는 오는 2월 28일 일요일 날 전교생이 등교를 하라. 그런 전통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는 이게 무슨 소리고? 라고 했는데 결국은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각 학교마다 기말 시험을 땡겨서 그날 친다든지 혹은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간다든지 혹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혹은 심지어는 토끼 사냥을 가니까 그날 나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학생들을 회유를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말 3학년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사춘기고 또 혹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 정도는 벌써 알아듣고 2월 28일 날이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유세가 대구 수성천변에서 있는 날이니까 거기에 못 가도록 하려고 당국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웅성거림이 많았고 이거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학생 대표들은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남았죠. 26일, 27일 이틀이 남았고 그 다음이 일요일인데 그 이틀 동안에 우리 학생회 간부 그 중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대호 군과 몇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학교의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다른 학교와 공동행동도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면 학생 대표들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대구 시내에 있는 학교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주로 대구고등학교,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뭐 이런 학교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분위기가 이래 되고 학생들이 저러니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같이 행동하자, 그런 협의를 혹은 합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그러면 한다면 데모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선언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탈하는 사람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숙일하면서 해당 학생들을 전부 포섭을 하고 특히 이제 이탈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육부, 그 당시에 건전한 체격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 체육부에 있었으니까 그 학생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데모를 하면 양쪽에는 앞뒤에 서서 이탈하는 학생들을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친밀한 사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언론에서 이때 준비 내지는 데모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 코테이션입니다. 반정부 시위나 데모가 낯설었던 시대에 그것도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생각과 준비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2월 27일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사 전야죠. 말하자면. 이대우 대표의 자취방이 대구 동윤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경북고등학교 학생 대표 내지는 동조자 7명, 그 다음 대구고등학교 2명, 사대국어 학생회장 1명, 그래서 10명이 모여가지고 그 조그마한 방에 10명이 다 앉지도 못하고 서서 얘기를 하면서 내일 할 거냐 안 할 거냐 최종 결정을 하자 해서 결국 내일 결행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협의를 하고 대략 한 11시경에 다른 학교 대표들은 가고 경북고등학교 대표들은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통금이 있어가지고 11시 넘으니까 집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누워서 잘 수도 없죠. 방이 좁으니까 7명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밤을 새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선언문을 다시 정서도 하고 혹은 무슨 부호도 다시 정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연락책들도 다시 점검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솔직히 어린 학생들이니까 겁도 많았던 거예요. 내일 욱하는 성질을 하긴 하지만은 끝나고 나면 어떡할 것이냐. 당국에서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린 전부 퇴학이다. 그럼 각자 시골로 들어가서 농사나 짓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편지로 안부나 전하고 그렇게 살자. 징역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혹시 징역 가더라도 할 수 없다. 참 그 불안하고 불편한 4시간, 통금까지 4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후 4시에, 오전 4시에 통금이 해제되는데. 그래서, 참 인생에서 제일 긴 4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이제 2.28 데모하는 날인데, 오전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오후 1시 반에 학생회장이 교장 단상에 올라가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정교 학생들이 자, 그러면 나가자 해서 건물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대충 11시 한 30분, 35분 건물이죠. 학교 앞에는 2차선입니다. 2차선을 꽉 메어가지고, 일요일이니까 뭐 교통량도 없고, 메워서, 그 당시 대구, 50만 인구 대구의 중심지가 반월당이라는 곳인데, 반월당까지 약 한 500m를 아무 제지 없이 스크럼을 짜고 행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구고등학교를 만나기로 했는데, 대구고등학교는 선생님들 저지로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노상에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시 도청으로 가자. 최종 목적지가 도청인데 가자. 약 한 1km 조금 뭐 안 되는 곳이죠. 도청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중간에 경찰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데모라는 걸 잘 모르는 경찰들이 대부분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들 뭐하노? 어디 단체로 영화 구경 가는가 보다. 길을 비켜주고 차를 막아주고 이래가지고 아주 거침없이 도청까지 진출했습니다. 도청에서 다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제는 오늘 일요일이라서 어쨌건 경북지사가 안 나왔으니까 도지사 관사로 가자. 지사 면담을 하자. 그리고 대구시청까지 가자 해서 막 돌아서는데 그때 이미 경찰이 알고 경찰 100차라고 그러죠. 100차하고 3쿼터 몇 대가 와가지고 그때 경찰들이 몇 나무 막대 이걸 곤봉을 차고 다닐 때니까 곤봉으로 때리고 해서 코피 나는 사람, 머리 터진 사람에서 한 60여 명이 연행돼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근처에 있는 민가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또 빠져나가서 관사로 해서 시청까지 가고 약 한 150명 정도는 거기까지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가로 이제 숨고 60명은 연행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청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경찰이 거기서 다시 저지를 하니까 더 이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사실은 그 봉기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시작으로 보면 약 한 1시간 50분이라는 기록에 보면 1시간 50분 동안 그렇게 되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대략 한 60명 정도가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저도 뭐 민가에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한 2시간 후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후 되니까 아주머니가 그 민가에 편 아주머니가 나가시더니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들어가라. 그 대신에 모자는 쓰고 가면 학생 표시가 나니까 모자는 숙여가지고 가지고 가라. 이래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시간 50분간 했는데 연행된 60명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날 저녁에 바로 훈방됐어요. 전부가. 이것은 자유당 중앙본부에서 학생들이 잘못 건드렸다가 사회 문제가 되면 선거에 절대로 불리하니까 빨리 내보내라. 무조건 내보내라 해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다 나왔어요. 전원이 아무 조건 없이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저희들 그 봉기는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만 그 이민은 역시 그 국민들한테 대정부 프로테스트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가능성하고 방법론적으로 이런 군중의 모임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정부에 저항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심어줬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 학생운동 이후에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주동이 된 민주화운동이 2.28 그날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주당 선생님은 상공부 고위직에 계셨고 한국무역센터 뉴욕 센터장으로도 한국 수출 무역에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부임씨입니다. 격려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부탁합니다. 다음 순서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대전 38 홍석권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유인물로 대신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거동을 못. 거동을 못 하셔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노년들이 된 사람 이해해 주시고 우리 홍 선생의 쾌유를 비는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960년 3월 15일 우리 광주와 마산은 쌍둥이입니다. 먼저 쌍둥이 중에서 먼저 나오신 쌍둥이 형이 있죠. 우리 조계현 선배 나오셔서 광주 3.15에 대한 증언을 7분 동안에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여기 사진이 바로 이 조계현 선생님입니다. 3.15 때 데모 당시에 옆에 있는 것들이 그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부산일보에 기록되는 모든 기록 사진을 광주 3.1에 대한 사진 한 3분의 1 정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루입니다. 요 차를 벗어보시오. 덮고 마스크 벗고 마스크 합시다. 광주 3.15 의회 조계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된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전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회계의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하고 또 추앙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좋은데 지극히 제약 속에서도 이렇게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광화문보다도 더 넓은 장소로 생각하고 이 40~50명의 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군중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4.19 혁명을 이야기를 할 때 1960년도 3.15 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지만은 민주주의가 바로 국민 주권을 존중하고 국민이 뜻이 받들어지는 정부가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외국에서 수입된 민주주의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바로 4.19 혁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1948년 또 임시정부에서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도 사실은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재현하는 것은 4.19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건국 정신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저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당당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19 혁명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4.19 이후에 보다 더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라고 하고 했을 때 이것을 체계적으로 더 우리 것 살로 피로 만드는 작업이 국가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5.16이 났습니다. 5.16은 4.19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훼손하고 왜곡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4분 오열시켜놓고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계별로 아까 말씀하신 2.28, 3.8, 3.15 등등 해서 대통령이 하야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이것이 통틀어 4.19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굳이 하나의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자면은 부정선거라는 실체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그 자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는 자유당의 비밀 지정선거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한없이 길지만 생략하고 이것이 발표가 되고 폭로된 것이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그러면 이미 폭로되기 전에 지령이 내려간 것은 아까 우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박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2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시기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비밀 지령 선거에 의거한 각본에 의한 지령에 의한 진행된 사실이었고 이것이 부정선거 투표장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확증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유언비어다 야당의 덮어씌기다 몰아쳤죠. 하나 투표의 현재 바로 부정선거 현장을 목격하고 확인한 그 자체가 3.15 비밀 지령 선거 실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월 28일부터서 대통령 하야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는 의거,
2단계는 투쟁, 저항, 3단계는 소위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뒷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4.19를 이야기를 할 때 근본과 역사와 배경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지역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다.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역사의 통일된 종합된 분석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4.19도 이루어질 겁니다. 역사는 사실입니다. 실체입니다. 요즘 흔한 유행어로 팩트라고 그러죠. 실체를 조작하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독재는 자기들의 명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어도 4.19를 왜곡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9가 오늘날까지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4.19라는 주체, 국민은 놔두고 우리 스스로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실정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서로 단합하고 통합을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를 했던 사람들이 4.19에 반하는 정권에 아부하고 벗어나고 그러면서 4.19 정신에 위배되는 부패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정의를 했던 사람들이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4.19 유공자로 추대받지 못하는 사람도 더 발굴하고 추대를 해야겠지만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때 그 주역으로서 보상을 입었지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지를 잃고 부정과 부패를 같이 호흡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역사에서 4.19 유공자로서는 제거를 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4.19가 우리 개인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보다 더 선열로서의 의지를 남겨주는 노력이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간단히 써놨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역사를 보고 시상을 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구 228 또 이 박사 하야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3.15 선거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까 3.15에 대해서 마산과 광주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습니다. 광주가 다음은 시간이 빨리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3월 3일에 발표됐던 부정선거 지령이 광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에 연락했고 서울에서 다 확인한 다음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광주는 사실상 3월 14일 저녁에 3.15 의거를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부탄 항쟁 민주주의 장성 데모를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없는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 뒤에 일어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지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뜻에 있었고 또 그리고 거기 핵심에서 중심이 되면서 규탄을 받고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광주다. 그래서 광주가 의도가 앞섰다기보다도 이러한 배경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광주 시민의 양심으로서 그대로 용납하고 넘어갈 수 없는
절실한 생각에서 스스로를 몸을 던지는 하나의 거사가 광주의 민주주의 장성 데모였고 3.15 의거였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시간대별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조계현 선생이 광주 3.15 의거 때 앞장서서 민주주의 장송 프랑카를 앞장서 있는 모습 옆에 또 신문 그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가지고 계시는 책 포럼 책자 제일 뒷면에 바로 이 사진이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3월 15일 날 우리 안명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안명희 선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셨어요. 어느 고등학교냐? 마산 성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훌륭한 할머니로 그 당시에 또 여학교 총학생 회장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진짜로 그때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은 뭐 외국에 이제 이민도 가시고 또 지금 우리 회원으로도 계신 분이 있는데 아니 그냥 쓰고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게 선택이 됐는지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간단히 그냥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좀 가까이. 예, 제가 이제 3.15 그 사건에 이제 깊이 관여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때 마산에 우리 이제 고모네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고모부가 통장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고 그러면은 사랑방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반장 통장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뭐 335 이러는데 가실 때 보면은 고무신도 가져가시고 설탕도 가져가시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부정선거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아마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월 15일 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마산시청에 이제 불이 나고 소방차가 가고 난리가 나고 이제 데모들이 몰려들고 난리가 났을 때 저희는 감히 이제 뭐 데모 같은 거를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여학생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마산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이제 쪽지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저거를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알리는 그런 데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조를 바란다는데 솔직히 저는 무서워가지고 이 학생이 데모를 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학생회장이라는 그런 이제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다른 또 간부들이 우리도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비밀 이제 아지트 같은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맨날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몇 시에 이제 어디 모여서 데모를 하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모를 계속 이제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에 저 학생 데모 할 때에 그런 폭력적인 거는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뭐 다른 학생들은 어떤 건 제 여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뭐 숙명들이 폭력적으로 그런 건 없었는데 위협은 많이 가했지만은 폭력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소방서에서 이제 붉은 불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막 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창 이제 사춘기고 이제 또 이제 한창 하니까 거기서 이제 분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하고 시민대회를 여는데 이제 여러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제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이제 데모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주열 사건이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김주열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마산 도립병원에다가 그 이제 안치를 이제 해놓고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그거를 모두 가서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여학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남학생과 같이 똑같이 열심히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여튼 뭐 목표가 있다는 것보다도 남학생 하는 것만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그냥 뭐 서울까지도 저희가 갔었어요. 그저 대표를 해서 서울까지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대구 또 학생들하고 또 이제 같이 합세해가지고 또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중에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다독거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학생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울분에 찬 그런 저거를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약속은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 진짜 좋은 정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는 하실 거고 제가 뭐 다른 거는 뭐 저기 여기 써 있는 대로 그저 여러 학생들이 다 합해서 가지고 제가 한 거는 그저 단순히 학생회장이라는 그 본분 때문에 그저 자의반 타의반 또 그런 부정선거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저걸 했는데 그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냥 데모한데 쫓아다니는 공부를 열심히 못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냥 뭐 대학은 뭐 그냥 그래도 가가지고 이제 저걸 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뭐 여러 이런 단체 이런 관련은 전혀 안 하고 이제 가정에서 생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못해서 정말 공부 잘하신 분들은 공부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부 못해서 아주 겸손한 말씀. 데모 자르는 고대가 네. 자, 다음 순서는 4.19 바로 안날 4.18 데모가 없이는 또 4.19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말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김면중 회장님은 고려대학교 4.18 주역이시고 고려대학교 4.18 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이시고 그리고 4.19 우상야 동지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우리 광주 전남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보성 닭죽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보성 닭죽 사건이 무엇이냐? 4.19 전전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때 야당인 민주당 공천자하고 자유당 공천자하고 둘이서 선거를 했습니다. 개표장에서 12시나 1시쯤 되면 밤 1시쯤 되면 피곤하거든요. 또 배도 고픕니다.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닭죽을 써가지고 그릇 색깔로 이렇게 아루미늄 그 그릇으로 흰 그릇하고 황토색 그릇하고 두 개를 나눠서 했는데 한 그릇을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한 30분 되니까 전부가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황토 같은 그릇에다가 담으면서 먹는 사람은 잠을 한 15명 이상이 참관인들이 잠을 자버렸어요.
잠을 잡고 나니까 민주당 표 99장에다가 위에다가 자유당 카피를 하나 붙여가지고 자유당 100표 하고 최종 결정으로 넘어간 것이 15뭉치를 발견했는데 그게 1500표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제가 오랜 역사가 지나갔고 또 인적 관계도 있고 그래서 누구누구의 싸움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유당 말기에 이런 수법으로 간 선거가 3.15 선거인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3인조, 5인조, 피아노표, 올펜표 별로 표가 더 많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없었어요. 대통령 후보가 2월 15일 날 미국의 워터리드 육군병원에 조병옥 선생이 대통령 야당 후보인데 암 수술로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잡고 오셔버렸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승만 한 분이고 부통령이 대통령을 선거하고 그런 당시 헌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 이기려고 그 발악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통령 선거는 78%를 자유당이 가져가 버렸어요. 대통령 선거는 92%를 이승만 박사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92% 가졌으니까 이게 이런 선거는 저 김일성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무들 그 사람들 선거 아니면 자유 국가에서 이런 선거가 나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말 불행한 역사인 겁니다. 그 불행한 역사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사람이란 것이 사람이 인자불선해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불선한 것이 세상에 이름을 얻을 때는 반대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을 해코도 안 해도 하늘이 죽인다 천필주진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육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너무 자유당이 자기들이 끌고 갈 만한 용량만큼 부정을 했으면 그런 대로 넘어갈 건데 너무 엄청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우리가 달라들지 않더라도 그 정권은 곧 망해. 그건 하늘이 망하게 만들어야 돼. 이럴 때 그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대구에서 마산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충주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현지 조사를 마산까지 갔죠. 현지 조사를 갔다 와가지고 하는 보고가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연구를 거둔 결과 공산오열 마치 전두환 씨가 광주 사태 일으킨 것이 공산당에 가서 헌것했다는 것처럼 공산당이 소행이지 김조리 학생 체류탄 밖에서 물에다 쳐놓고 한 일이 우리들이 한 일이 아니고 자유당이 한 일이 아니고 그 공산당이 준동이 있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저 애문소리, 전라도 말로 말하자면 애문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피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려대학은 불행하긴지 다행인지 몰라도
저 경상도 친구보다는 전라도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겠습니다. 지금 민족고대다 우리 민족고대라고 했는데 우리도 뭐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중고등학생들이 저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학생 5개의 단과대학의 학생위원장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었는데 마침 18일 날이 신입생 환영회 때 환영식을 하려고 날짜를 받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하자. 조직은 전부 학생 5개 단과대학 학생위원장 중심으로 하고 저는 학생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응변을 좀 했어요. 학전 때. 너는 응변을 하니까 그 동원 마이크를 가지고 선전을 좀 해라. 그래서 달라들게 된 것이 4.18입니다. 4.18.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 신분인데 이걸 정치 문제로 요구할 수도 없고 학생의 범주 내에서 학원의 자유를 둬라. 그때만 해도 각 대학교에 아시겠지만 사찰계 형사들, 정복의 형사들이 뭔 냄새를 맡고 그랬을 겁니다만은 전부 뭐 번호 교대에서 주야로 4~5명씩 주제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데모 일어날까봐 하는 염려에서 그러던 판인데 탈당 국회의원들이 갔다 와가지고 공산 분자의 소행이다. 마산, 대구, 광주, 대전 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탄압하고 뭐 이런 문제가 공산당이 한 짓거리다. 여기에 우리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원의 자유를 둬라. 학원을 사찰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김주혜 학생의 사인을 밝혀라. 그 원인을 밝혀라. 또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4.19 혁명 이 우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걸 투쟁을 하되 그 대구의 마산 이런 그 사건 자체를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공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실대로 국민 앞에 밝혀라 이렇게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운동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운동을 서울에서 중앙으로 끌고 들어와서 서울 중앙에서 대학생 문제화했다. 또 학원의 자유투쟁을 정치 문제로까지 업그레이드 시켰다. 또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 이튿날 4.19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천일백화점 앞을 4.18날 저녁에 우리는 해산하기 위해서 천일백화점 앞을 지났는데 그때 깡패들이 나와서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치고 발길로 차고 갈구리로 찍고 그래서 한 20여 명이 한 5~6명이 신문에는 사람이 한 사람 학생 하나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신문에 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4월 19일 날 서울시내 서울대학, 성균관대학, 동국대학, 중앙대학, 서울시내 대학생 총 걸기 19일 대회가 온 것입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지방운동을 서울중앙운동화했고, 중앙운동화는 드디어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는 4월 26일 하야란 것도 온 것입니다. 이런 토대에 의해서 앞으로도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4.19가 지금 현재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4.19가 시들어가고 정신이 쇠퇴해가고 또 요즘 대권 주자들은 강조는 가는데 서울 4.19는 그것 야당 후보가 한 사람 다녀갔는데 그것도 우리들이 몇 사람 요청해서 간 거지 자발적으로 온 거 없어요. 그러나 선거를 지금 바로 대통령 선거가 지금 100일 내로 옵니다. 이렇게 이 선거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아요. 정말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감이 저 개인 소감입니다. 벌써 그 대장동 사건에서 1조 6천억이라는 것을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그거에 지금 여러 사람과 지녀서 살고 있는데 나는 설계자인데 설계자는 죄가 없다고 지금 안 가고 후보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꼴세가 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정권이 탄생하고 또 이런 비민주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국회의원 콜라에 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지난 총선거에 30명을 과반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주어 놓으니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낮춰줬습니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코로나를 완치했습니까? 오히려 그 힘을 주니까 중앙 공무수처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을 대한민국 경찰이나 법원이나 못 잡아갔는데 이걸 이 사람들 공무원 잡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든 게 그겁니다.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공수처 만든 거. 그런 걸 보면 하나를 보면 둘, 셋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4.19 동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저부터서 각성하려면 이런 선거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돼야 대한민국의 4.19도 앞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1960년 4월 4.19 혁명의 전후 사정, 각 도시에서 각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증언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제 4월 19일 방금 4.18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월 19일 전국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들이 이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못 되어서 이번만은 서울에서 한 분, 부산에서 한 분, 이렇게 서울에서는 4.19 날 이렇게 했고 부산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 서울은 허철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에서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철구입니다. 그 유인물에 저기 제가 그 당시에 외국어 대학도 영문과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정부에서 휴전 후에 영문과를 나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력서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었습니다. 문법과 번역만 가르쳤던 것이 한국의 어학교육인데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외교관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도 고치고 또 무역도 해야겠다 하는 그 정부의 담화문의에서 54년도에 외대가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대학은 그 시골에서 우골탑이라고 할 정도로 그 농민들이 소 팔고 땅 팔고 해서 그 족보를 고치기 위해서 서울 와서 대학 다니고 학생회장 돼서 국회의원 되면은 족보 요로수 장관급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국의 그 농민들이 대학에 보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상당히 많아서 외국 대학은 당시 정원이 800명인데 학생이 약 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있어가지고 당시 모든 학교가 이제 부정 입학을 시켰습니다만은 당시에 언론이 의하면은 부정 입학이 가장 많은 데가 한양대학, 경희대학, 외고대학인데 한양대학과 경희대학은 그 돈을 학교에 투자했는데 외고대학은 그 창업주가 사업가가 돼서 자기 사업에다가 빼돌렸어요. 그래서 4.19 전에 이제 학교 내 분규가 있었고 그것이 4.19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외고대학에서 4.19 공로자는 당시 주역인 4학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4.19 다음 해 현재 그 보건법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공문으로 보냈는데 4학년에게는 알려주질 않았고 졸업한 다음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아까 그 서울 그 4.19 공로자 지부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왜 4.19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하는데 조인영 박사가 늘 주장하다시피 북한에도 4.19가 일어나야만 남북 통일의 기초가 쌓인다 하는 것은 4.19가 그 후에 일어났던 많은 데모와 달리 당시에 우리의 사회 구조나 정치 구조는 봉건 사회였고 이기붕이나 이승만은 양명 대군의 후손입니다. 왕족이 계속해서 이어야 된다는 그런 봉건적인 사고가 있었고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한 민주주의 관념적으로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실제는 다르다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식이 국민에게 없었습니다. 이곳에 불꽃을 튀긴 것이 4.19입니다. 그래서 외고대학의 경우에는 학도국단 초기부터 학도국단 군사 조직으로서 예비군으로 이범석 국무총리가 초대 국무총리가 만든 것인데 군사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관제되면 됐습니다만은 반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처럼 구족이 평생 평민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4.19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결심 없이는 아무나 가자 하는 따라나가는 그 후의 데모와는 다르다 하는 것이 제대로 그 후손에게 알리지 않았지 않는가 해서 4.19에 대한 의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인영 박사가 늘 말씀하시다시피 북한에게 의식의 혁명이 있어야만 국민의 주권의식이라든가 평등사상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런 체계가 우리는 4.19 이후에는 이루어졌는데 북한에게나 4.19 당시에 한국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외고대학은 제가 위임을 했었습니다만 외고대학은 그 김주열 군의 이제 비참한 모습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에 그 4.18 때 그 많은 학생들이 깡패들에게 갈구리를 맞아서 쓰러진 사진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서
그 전부터 외고대학과 다른 대학 간에 4.19와 같은 행사를 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결행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대가 먼저 나가면서 우리가 나가기로 했는데 학도옥단 중심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갑자기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학도옥단 단장이 이제 그 소반학과 학생인데 소반학과 과주임이 설립자의 이사장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서 학도옥단이 본의하니까 와야 되는 조직을 다시 학생 리더들이 일어나가지고 했고,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박사의 하야 선언까지 여러 가지 세모를 했습니다만은 대개 외고대학의 경우나 다른 대학의 경우는 같습니다만은 4.19 직전에 그 지휘 체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4.19 당시에 한국의 정치 의식, 국민의 의식과 지금 북한의 정치 이조 시대의 왕권 제도에 비슷한 개인이 국가에서 반대되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구족이 평생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재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4.19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만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인물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9 당일 4.19 1960년 4월 19일 부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장경호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경호입니다. 저는 감상 깊은 청소년 시절에 4.19를 맡기까지 감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제 고향 부산은 봄이 빨리 옵니다. 빨리 오는 봄에 저희들은 3학년이 된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월 25일은 조병옥 박사 서거 장례식이었습니다. 4년 전에 배공 신익기 선생님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이 선거에도 또 돌아가니까 청소년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까 하는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맨날 탄식을 했습니다.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탄식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나라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집을 나가면 우리 어머니들이 고단한 몸을 살고 세상 걱정을 하며 살고 있었고, 상위 군인들은 필지에 앉아서 슬픈 노래 부르고 이런 슬픈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부산에서는 이 전쟁 피해가 모르겠다 하지만 저희는 피난민들의 극한적인 삶을 보면서 참 6.25의 상흔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이런 걸 느끼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절에 우리 학교에 장학관이 왔어요. 전부 학생들 강당에 모아놓고 연설을 한 데서 갔더니 이게 선거운동입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길래 그때부터 저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1930년대 그러니까 11월 23일 신의주 사건이 났을 때도 저희 동래고등학교에서도 이 항일운동이 있었습니다. 노다이 사건이라고. 그런데 항일운동의 역사가 이런 저희 학교에서 이런 전통이 어디 갈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부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대구에서 우리 또래 있는 학생들이 데모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학교는 정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우리 학교에는 정사복 경찰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런 현상에서 어떤 형식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지금 자유당이 하는 일들이 정말 불리한 일이다. 이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런 일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내가 경문을 쓰겠다. 너희들은 동조단을 모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차츰차츰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하는 일은 비록 옳은 일이지만은 지금 사태가 그렇지 않으니 제발 진정을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정의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키라 해놓고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 항의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를 정말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마침 마산에서 3.15 사태가 터졌습니다. 저희는 그때 사실은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뭐 학생들이니까 그런, 다만 마산은 가까운 곳에 있고 하니까 마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다시 또 저희는 동요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부산에서 3월 14일 날 부산에 고등학교 연합 시위가 사실은 계획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준비를 했던 여러 일들이 사실 참 많은데 이 자리에 다 발표할 수는 없는데, 부산의 고등학생들이 서로 정도직으로 연락해서 3월 14일 날 부산에 동력골 구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무선이 내려가는 그 교산한 그 구름단인데, 거기서 3월 14일 날 오후 3시에 모여서 거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준비했던 전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미 이 사건이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도착하니까 우리 학생 수보다 더 많은 경찰들이 모여서 사정없이 우리 학생들을 갖다 구타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깨와 머리를 곤봉을 맞아서 상처를 입고 근처로 피선을 했는데, 3월 14일 부산의 동래고등학교 일단 학생들의 시위는 그렇게 무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는 기록이 있는데 대개는 이 사건을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실 것은 3월 14일 부산에서도 동래고등학교 연합시위가 있었다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로는 그 다음날 3.15 이제 부정선거가 됐죠. 마산에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원체 감시가 심하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도 없었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전쟁공하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던 시절에 다시 4월 11일인가요? 김주열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숨어있던 저희들은 이제 너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도 일어서자. 이렇게 또 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너무 경찰들 선생님들이 감시가 있으면서 저는 못하고 무산이 됐는데 4월 18일 날 여러분들은 서울의 고려대학교 시임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부산의 동래고등학교도 4월 18일 날 대대적인 데모를 했습니다. 이 데모는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학생 조직이 있었는데 서로 연락을 못하고 우발적으로 학생회장이 아침 도래 때 나가자고 그래서 전교생들이 다 나갔는데 장장 6시간을 했습니다. 부산 저희 학교가 동네에 있는데 시내 금일동까지 약 17km가 넘는 거리를 6시간에 걸쳐서 데모를 했습니다. 저녁 6시경 돌아왔을 때 저희들은 정말 피곤했지만은 뭔가 이루었다는 그런 성취감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칭찬은 못하고
다 같이 만세 삼장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서울에는 고려대학교가 또 대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예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월 19일 날 전국적으로 데모가 있었고 부산에 또 금년에 데모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정조직된 단학교 연락을 받고 시위가 벌어지고 서면 로타리 지금은 부산의 중심가입니다. 그게 당시에 북부산 경찰서라고 있는데 거기서 데모가 벌어졌다 해서 저는 친구들하고 그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경찰서 앞에는 경찰차가 불타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시위 군중에 서서 부정선거 불탄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총이 울렸고 그 총소리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부산에서 첫 총성을 맞고 제가 총상을 입고 쓰러진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와 있었는데 저희 머리맡에 저희 학교 생물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참 위로를 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있으면 당장 경찰이 죽이니까 얼른 옮기라고 해서 친구들이 말을 얻고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으로 온 지 며칠 되도록 이 부상 부위가 다 복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죽더라도 병원에 치료나 받게 하자 이러고 신고를 했어요. 그 당시 대형 당국에서 부상자들은 전부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병원을 갔는데 제가 입원한 병원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산 제5육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4.19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감성 깊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맞았던 것을 지금 생각해도 참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19는 누가 뭐래도 우리들의 숭고한 가치들이 숨어있는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여러 선배님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 놓기는 이제 저희는 역사에다 맡겨야 되겠지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선후배들이 힘을 합해서 4.19 제자리에 놓기에 같이 앞장설 것을 분명히 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죠. 이번 순서는 홍영유 선생님께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셨는데 4.19 당시에 여기 책가위에 4.19 혁명 주역들 포럼 오늘 책자에 앞에 대학 교수단 잘 아시는 사진 있죠? 한 번씩 봐주십시오. 네. 그때 교수님의 그 심부름으로 이 프랑카드를 제작을 해다가 드리신 분인데 지금 안면도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도저히 기거가 불능해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다고 여기 포럼 책에 기고하신 이 내용을 그냥 봐주시고 검토를 빈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속한 케이로 다시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4.25 대학 교수단 데모가 있었고 4월 26일 우리 전 용산구청장 16대 국회의원을 하신 우리 설송 선생께서 오늘 나오시기 위해서 원고도 기고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온몸이 부어가지고 이 자리에 거동하실 수 없어 나오실 수가 없다고 대신에 김진태 선생을 성남고등학교 당시 3학년이었는데 그때 성남고등학교 연대장을 하셨죠. 이분한테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나오셔서 대신 우리 말씀을 우리 김진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당군 소개받은 김진태입니다. 그리고 설선웅 회장께서 저하고는 고등학교부터 친구입니다. 보통 친구가 아니라 싸움도 같이 하고 또 영등포 살 때 같이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4.19 유공자 되기 전에는 중동고등학교 학생위원장을 했고, 그 당시 4.19 데모 때 4월 25일 날 조재민 15사단 사령관께서 7살을 했는데 고등학생 대표 2명, 대학생 하나, 민간인 7명이 조재민 중장께서 차에 타라고 그래서 타서 경기도 들어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당신들 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겁나 떠듭니다. 이거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 설선웅 의원 한 분 계시고 6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총무처의 그 기록을 그때 총무처 지금 저 행자부인데 그때 총무처에서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7사람이 어떻게 받은 거 갖다가 제가 다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복사가 없어서 복사는 못하고 했는데 지금 저 등등 지금도 자기가 하야 공모단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7사람한테 다 들은 얘기고 종합적인 걸 전 거짓말 안 시킵니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청와대 경구대 들어갔을 때 할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그때 대표로 서류원이 얘기를 7사람 대표로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저 백같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하야를 하십시오.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저한테 항상 만나면은 서류원이 저 친구니까 다 얘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은 짧게 하고 또 치마는 짧아야 또 한다고 해서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하야 공모단으로 들었던 얘기를 제가 평소 때 들었던 얘기를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원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나왔으면 아마 자세히 했을 텐데 제가 그거 다 읽지 못하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크게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4.19 포럼 이 책자를 보면은 4페이지에 부록란이 있습니다. 한번 4페이지 찾아주실까요? 4페이지. 여기 보면은 안효연, 윤호정, 제일 먼저 김연용, 김종명, 장충식, 장길만, 오인문 부록 1에 이렇게 돼 있고 부록 2에는 대구 28, 대전 38, 광주 315, 마산 315, 고려대학교 418, 서울 419, 부산 419, 경북대학 교수단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 4.19 역사 간단히 이 오늘 포럼 책자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살펴주시고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진행 중입니다. 그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해 안 합니다. 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해서요. 오늘 61년 만에 정말 눈물겨운 준비를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체입니다. 저기 광주 3.15는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앞으로 4.19 모든 우리 동지들은 장래
우리 어린이는 꿈을 꾸고 어른들은 노래하고 우리 노인들은 춤을 추는 아름다운 사회,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 정의, 4.19 혁명 주체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념 촬영을 하게 될 텐데요. 보세요. 마이크 좀 달라겠죠? 달라겠죠? 조금 말을 당신 토론이 무슨 뜻인지 알아? 마이크 줘요. 막아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좀 뭐? 잡아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뭐 내가 무식합니다. 토론이 뭔지 알아? 무식합니다. 공개 토의야. 이건 아카데믹 프레젠테이션이고 당신. 그래서요, 이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자, 마이크 감사하고, 역사, 마이크 달라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한마디 할게. 딱 2분 내 할게. 2분 내. 안 되겠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2분. 진행 중이에요. 야 촬영은 끝나잖아. 아니, 안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무식한 사람. 네, 무식합니다. 무식한 놈이고. 예, 무식합니다. 아니, 어떤 죄송합니다. 놈들이 이 자식아. 예. 프레젠테이션 아카데미. 아, 좀 막아주세요. 저러분들 계시면은. 뭐 이거 지금. 야 마이크 이거만 달려줘야 못 줘. 왜 못 줘? 자, 그래서요. 제가 다시금 말씀 여쭈겠습니다. 2분 달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이 사진 촬영하실 때 오늘 여기다 주목해 주세요. 저기 처장님 여기다 주목해 주세요. 다른 업무 나중에 하시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진 촬영할 때 오늘 9분의 증인들이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책상 앞에 의자 놓고 앉아주시고 그 뒤에 축사나 격려사 하신 분들 이렇게 서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훌륭하신 뇌 기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 당시에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내시고 16대 국회의원 지내신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여기 와 계신 잠깐 일어서시죠. 네. 박수로. 우리 김 의원님이 다른 모든 분들의 대표해서 인사드렸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박수 했죠. 한번 쏘시랍니까? 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폐회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네.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아니, 그래도 놔두고. 이 공금이기 때문에 돈을 못 보냅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보내드릴 테니까 주민등록증 4번하고 통장 번호 나오는 4번을 오늘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고 가셔야 작은 돈입니다만 보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메일로 보내도 돼요. 그걸 서류를 안 보내주시면 돈을 강의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오세요. 사진 찍으러 촬영으로 다 나오세요. 자, 앞으로 봅시다. 듣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재입니다. 오늘 광주 3.15에서 4.19 주역들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2.28 대구 또 3.8 대전 또 4.18의 고대 교수단 그리고 3.15 또 마산, 광주 할 것 없이 실질적인 증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오늘 포럼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 그리고 또 특히 감사한 것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늘 싸웠던 고대 학생 회장이었던 그 주역들이 경무대에서 대통령을 하야라는 그런 주요 포럼을 가졌습니다.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진지하게 토론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강조한 것은 광주 3.15도 이제 마산과 같이 전국화를 하고 역사 교과서에 바로 넣어서 우리 역사를 찾자는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포럼 해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4.19 가치 또 모든 정신을 개성하는 데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주 3.15 정신이 바로 4.19의 시온이고 4.19의 안결판이라는 것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각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큰 효시입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진 전시회도 갔고 이제 여기에서 첫 출발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시도로 돌아가면서 이 포럼을 개성시켜서 항상 4.19 가치 또 3.15 그 개성을 알리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서는데 앞장서기는데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겠네. 보세요. 또 하나 주세요. 네. 영상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저 영수 응원 한다 이거 쳐야 돼. 네.